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今後も個別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청와대 발표하고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다르게 나왔죠. 이거요. 합의 내용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다라고 정의용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누군지 모를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김병민 교수님. 네. 이번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사과한 적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일본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던 것 같고 예.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의 그렇죠. 얘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국 국내 정치용으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이 측근들의 발언들이 이 도를 넘은 행위들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고는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모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일단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건부 유예 결정을 발표하게 된 데는 분명한 사실은 양국 간의 물밑 접촉과 대화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충분하게 보도가 되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일은 결국 양국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을 얘기하게 됐고 그를 통해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지를 설정하게 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오갔을 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서로가 좀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충분하게 얘기가 나왔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충분하게 피력을 했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선회했던 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한 성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예.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문제 해결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글쎄요. 한일 간의 그런 신경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거의 퍼펙트 게임이다. 산케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일본 정부 관리의 말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지금 지소미아 관련돼 있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후 6시에 금요일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단 효력을 중지한 그 조치, 그거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예. 대신에 WTO 제소 절차는 중지한다. 이렇게 했다면 한일 간에 뭔가 주고받은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베 총리의 얘기는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거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합의안 발표하자마자 지금 양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큰 결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기본적인 틀하고도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럼요. 예. 저 말을 과연 어디까지 저 보도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아베 총리가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은 상대국에 대해서 일종의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예.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과장하거나 왜곡해야 될 위치도 아니고 왜곡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 저렇게 자꾸 보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걸 정리해야지 마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는 얻어내기만 했다는 식으로 자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저는 한국 정부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작금의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했다가 또 역사적인 문제였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얘기가. 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의 연장선이다.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하고 나면 일본은 다 얻을 거 얻었으니까 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그렇죠. 불쾌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 이런 오만한 태도가 나오는 것인가. 결국은 미국이 다 이런 뒤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 미국이 다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한 것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을 믿고 저런 행동을 막 해도 괜찮고 예. 우리 정부는 미국한테 압박만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 예.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쾌합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미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 미국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다시 한번 볼게요. 합의 내용 유출 발표 시간 원래 외교적으로 협상의 합의 내용은 같은 시간에 양국이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언론에서 1시간 전에 이미 그 내용이 흘러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광삼 변호사, 정의용 실장,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브리핑, 공개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발표를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예. 눈 밑에서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본에서 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 그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제 문 대통령도 굉장히 실망감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하고 예. 지금 아세안 회의 하고 있는데도 이제 정은 안보실장이 여기서 그냥 아주 이 여기에 대한 불만의 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렇죠. 트라이미 할 예. 정도로 강한 걸 보면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너무나 그 국내를 좀 생각하고 예. 자신들의 어떤 여론적인 걸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뭐 외교에서 퍼펙트 게임으로 승리했다 이런 말 쓸 수 없잖아요. 예. 설사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양보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뭐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한국은 이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국내 정치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당하지 못하고 예. 나쁘게 말하면 좀 비열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건부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해석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영어로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미 국무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얘기는 이게 조건부 연장하고는 다른 문제고 다시 한번 하기로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상태를 유예했다, 효력을 정지했다 등에 대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소미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고 나서 그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단 통보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이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미국은 해석하는 것 같은데 1년간 연장됐다. 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의 요구사항과 바람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는 이 지소미아를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 미국 간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삼각 공조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파기할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으로서 일단은 짓고 싶은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 같고 이것을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갱신이라고 하는 리뉴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 미국도 일본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상환 변호사, 이 표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느끼기에 미국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도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왔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위에 미국이 보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정부에만 압력 놓고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좀 기류가 바뀌어서 한일 간에 같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일본을 거론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우리한테만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라보면 미국은 과연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흔들림 없는 가치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예. 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로 한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만큼 미국이라는 존재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국가로 같이 인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방위비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5배 더 내놔라. 문제는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돈 더 많이 내놔야 된다. 그럼 청구서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구서도 못 내밀고 그냥 자기들이 5배면 5배 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중재자라면은 한국과 일본이 어떤 문제에 있었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일본도 갈등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한국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미국은 일본한테 얘기 안 하고 한국한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싸우는 거는 우린 관심 없고 우리 이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틈에서 일본은 미국한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냉철하게 이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언론이 합의한 발표 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막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십시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오늘 발표된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46.9%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소미아 그 결정이 영향을 안 미쳤던 건데 사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여론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기 철회에 관련돼서는 진보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간 집계로 목요일에 예. 국민과의 대화 때는 47.4%. 갤럽에서는 동률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상승했다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있었던 주 후반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한 46.9%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지지율이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안보 불안 때문에 한 2%포인트 빠졌고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철도노조 파업 소식, 물론 철회가 되긴 했지만 예. 철도노조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한 1%에서 2%포인트 빠져서 주간 집계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금주를 제가 예상을 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소식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한 3%에서 일간 집계로 한 5%포인트 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 경제인이 대거 포함하면서 중도층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소식은 이 금주에 포함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진보층의 불만이 표출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CBS 의뢰로 철회를 해야 되냐, 종료 유지를 해야 되냐. 근데 종료를 해야 된다가 50% 이상 그랬죠. 나왔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